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된다는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영우님과 1부에서 2부, 3부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노란톡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9479를 입력한 뒤에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에 대해서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윤웅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솔루션과 진원생명과 카카오페이, 원준까지 이렇게 4종목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윤흥님처럼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힙합맨 제이집님께서도 상담 저도 좀 더 신청해야겠네요. 고민이 많습니다. 유유 남겨주셨습니다. 네, 힙합맨 제이집님 남겨주시면 또 접수가 되어서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는 아주스틸 가지고 계시네요. 네, 종목 접수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시고요. 날개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남겨주신 가운데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부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톡하는 종목 상담,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리노스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1,495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리노스의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1.1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1,320원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 1,305원으로 시작했던 리노스 1,330원까지 올라주기도 한 모습이었는데요. 1.1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매수가는 1,495원, 비중은 5%.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이 종목이 대북주거든요. 아, 네, 대북 관련주군요. 여기 이제 9월 24일 날 김여정 북한의 그 노동당 부부장인가요? 네.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 네. 긍정 평가를 할 때 이제 김여정이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때 뉴스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북주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 올렸는데 아마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매물대가 거의 뭐 36% 이 가격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일목균형되지 한번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다시 띄워봤어요. 네. 볼린저 밴드는 일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아시죠? 네. 수능에 보시면 뭐 기억나죠. 수능 뭐 합구모델은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나 이제 표준 편차 평균해 가지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는 이제 이 밴드를 벗어나면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이론은 기본적 교과서는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올라갈 때는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 빠질 때는 또 볼린저 밴드를 계속 타고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제 내려오는 걸 우리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떨어지는 칼날. 이 보시면 이게 칼날처럼 내려오죠, 여기. 네. 칼날처럼 내려오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이거 못 막아요, 그렇죠? 볼린저 이거는 못 막는 건데 이런 차트인데 지금 보면 이때 워낙 거래량이 많이 있으면서 이때 다 지금 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가격대가 지금 거의 1,500원인데 이분도 거의 1,500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1,495원이요. 1,320원이면 거의 네. 180원이니까 거의 한 10% 이상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15% 빠져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보면은
약간 이제 어제 오늘 일단 양봉이 났죠. 네. 양봉인데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아까 이제 5일선을 돌리려면은 만약에 오른다 하면 내일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내일 보면은 4일하고 내일이면 요게 이제 종가거든요. 5일 전에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네. 이때 종가가 1,355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종가가 1,35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5일선이 돌아서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뭐 내일 오를지도 모르고 그러면 못 오르면 또 그 다음 날 또 종가가 1,350원이니까 계속 이제 이거 종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5일선이 일단 돌아서야지만 일단은 하락이 멈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자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하락은 멈췄으니까 네. 이제 상승하기 기대를 하는데 과연 이제 상승이 어디까지 가느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기적으로 지금 1,500원에서 지금 한 1,200, 뭐 1,300원 잡고요. 그러면 반 정도면 제가 볼 땐 1,400원까지는 아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400원이 얼냐면 이게 이제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이 약 1,390원. 제가 볼 때는 아마 1,4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리바운딩이 올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제가 지금 장단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리바운딩 시점이 됐으니까 리바운딩 할 때는 좀 손절이 있더라도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보면은 이제 이거를 뭐 차트 뭐 여러 가지 올리는데 네. 볼린저 밴드 보면은 이제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거든요. 근데 중심선이 있어요. 이게 중심선이 뭔지를 모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볼린저 밴드의 이제 설정이 보통 20에 2거든요. 그럼 20이라는 게 이제 그 이평선 20일 2평이에요. 근데 이제 20일 2평 볼린저 밴드 중앙선 띄우고 21선 2평을 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차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0일 2평인데 아마 전문가들은 뭐 제가 뭐 보니까 볼린저 밴드 띄워놓고 중심선 있고 또 21선 또 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간에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1,400원까지는 충분히 리바운드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보유하셔갔다가 일단 그 이상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매수가는 21만 5천 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0.83% 오늘 하락한 가운데 24만 원에 마무리가 된 신세계였습니다. 장중에 24만 2,5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21만 5천 원, 비중은 15%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신세계는 어제부로 5일선이 돌아섰거든요. 이게 어제 그렇습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네. 5일 전에 종가보다 높아요. 네. 5일 전에 종가는 얼마냐면은 23만 8천 원에서 어제는 종가가 얼마니까 24만 2천 원이기 때문에 5일선은 어제 돌아섰고 오늘도 일단은 깨지지 않았어요. 닿다가 이제 올렸을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네. 리바운딩이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이거든요. 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계속 신세계를 외국인이 매도하고 오늘은 보면은 이제 투신도 매도를 했고 연기금만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하고 연기금 3일차가 되면서 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또 매도로 돌아섰고 투신도 돌아섰고 연기금 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실적은 물론 좋아진 건 다 알지만 다 아는데 지금 이제 수급에 있어서 뭔가 아직은 개선된 조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급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5일선은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으로 간다 보는데 역시 이 종목도 매물대가 여기 많이 있어요. 보시면 뭐 27만 원대 그다음에 그 전에는 요 가격대 지금 보면은 26만 원대 보면은 또 매물대가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6만 원 상승을 한다라도 26만 원에서 1차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26만 원 되면 그때 좀 일부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선 전략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네요. 그리고 이 노란 톡방을 보니까요. 눈속이님께서 지금도 종목 상담 가능한가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도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솔루션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44,770원, 비중은 3%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36,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손절은 늦었고요. 손절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인데 네. 이 보면 여기 그 RSI가 지금 30 이하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5일선이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수 주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면 분명히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추가 매수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빠져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44,7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45,000원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45,000원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여기 현 가격대에서 조금 밀리면은 36,000원이 거의 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저점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단가를 낮춰서 일단은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보고서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요. 손절하기는 그렇고 좀 더 밑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제가 한 팁을 드리면은 볼린저 밴드가 이제 뭐 차트라는 건 항상 100%는 없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에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 60일선을 간통을 할 때 요 날이 언제면 10월 22일이거든요. 10월 20일에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이 원래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볼린저 밴드 하단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그때는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이때가 뭐 22일 이때가 사실은 매도 타임이었어요.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그때 43,000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마 매도하는 타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볼린저 밴드는 하단이 60일선을 간통할 때 그러니까는 아래에서 위로 간통할 때가 대부분이 매도 시점이 많다는 거.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띄워놓으시고서 하단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29,800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진원생명과학은 2.5% 소폭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7,950원에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급등세가 거세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8,400원까지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었는데요. 27,95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매수가는 29,8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3%.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도 이제 핫했던 종목이죠. 여름에 이제 먹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해가지고 뭐 거의 5만 5천 원, 5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왔어요? 최근에 2만 4천 원. 거의 반토막도 더 깨졌거든요. 그래서 5만 7천 원 반토막이면 2만 8천 원, 9천 원인데 그보다 더 빠진 2만 5천 원까지 이제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우리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테마주 자체는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계속 현재 그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예상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이분이 29,800원이면은 대충 본절선에서는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들어와 가지고 27,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연기금은 아직 뭐 투신이나 별 움직임이 없는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도 또 갑자기 매도할 땐 굉장히 무섭게 돌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어떤 그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르면 내일 오르면 또 본절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절선에서는 매도 일단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원 생명과학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매수가는 16만 7,500원, 비중 9%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로서 조금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라 나오는 것 같은데요. 14만 7천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었네요. 4% 오늘 하락한 가운데 장 초반에 15만 6천 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만 7,500원 매수가고요. 비중 9%.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페이. 일단 이제 이런 공모주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갓 태어난 신생아이기 때문에 뭐 히스토리가 없어요. 뭐 네. 차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제 뭐 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공모주라는 게 한번 그 공모가 대비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보통 6개월은 고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예 이 종목을 빠져나가려면 6개월을 기다렸다가 보시든가 뭐 그 전에도 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막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지루한 어떤 박스권 뭐 형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뭐 9% 정도면 조금 한 5% 정도로 낮추시고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모주가 지금 23만 원 첫날 거의 따상까지 갔었거든요. 그랬었죠. 수익증이 크거든요. 네, 보면 20% 이런 급등을 거를 했죠. 네. 분명히 23만 원 언젠가는 갔는데 보통 공모주가 한번 이렇게 물리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가요. 회복하는 데서. 뭐 장기적으로 뭐 버티시면 버티시고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준에 대한 종목 상담이네요. 11만 6,100원, 비중은 똑같이 9%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원주는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1만 3,800원의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의 고가는 12만 1,000원 선을 넘어섰었습니다. 네, 장 막판에 조금 더 급등세가 거세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네. 상장주 이게 이제 2차 전지 테마주거든요. 이제 네. 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열처리 장비 사업 요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10월 19일 날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매수 단가가 11만 6천 원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이제 5일선이 돌아섰어요. 돌아섰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수익으로 절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준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주스틸에 대한 종목 상담입니다. 매수가는 23,4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0.28% 하락하면서 17,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스틸 매수가는 23,400원이고요. 비중 10%.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스틸이 최고가 거의 39,000원이거든요. 네. 39,000원에서 지금 저점이 16,000원이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더 빠진 거죠. 반토막 네. 2만 원이 더 가지고 거의 17,500원인데 이 종목 보면은 저수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일단 빠져나오면서 올랐는데 다시 이제 내려가는 상태인데 이제 볼린저 밴드도 지금 하단에 닿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급을 한번 볼 텐데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그 양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유의미한 상승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하락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5일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5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 종목도 좀 6개월 정도는 고생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6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월 네. 2월, 8월에 상장이 됐으니까 네. 2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스틸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셨고요.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퍼시픽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300원, 비중이 꽤나 큽니다. 7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1,420원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로 골드 퍼시픽을 9월 말에 매수를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70%나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상담 도와주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골드 퍼시픽이 이제 패션 주면서 또 바이오주거든요. 네. 이 종목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한미 뭐 백신 협약 체결할 때서 나온 게 이제
8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8월 뭐 9월 그다음에 이제 9월 23일이죠. 그때 이제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빠져가지고 이제 1,400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가 계속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근데 이미 손절은 늦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좀 매도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매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정상적인으로 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305원이 이제 8월 달에 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언제 돌아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5일선이 돌아서면 기대를 할 만한데 지금 자체는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이 60일선 간통할 때가 이때가 고점이었거든요. 이때가 매도 타임이었어요. 9월 30일이. 네. 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제가 드린 팁을 하나 아시더라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305원을 좀 더 타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뭐 손절은 이미 늦었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골드퍼시픽 보유 의견 주셨고요. 혹시 또 고민이 되시면 다음 주에 난세용님 또 참여를 해주시니까 그때 한번 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오늘 이 난세용님께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부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책임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9479번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톡방 참여 방법과 오늘 코스피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황 살펴봤네요. 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남재홍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479 꼭 입력해 주신 DB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톡방에서 지금 상당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물결이 있는데요. 윤송이님께서 상당 감사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또 남겨주셨고 이 또 감작강님께서는 리노스 상당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대박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대박님. 네,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경제 뉴스 기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네, 소상공인 80%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긍정적, 연말 특수는 아직 체감 못해라는 제목의 전자신문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위드 코로나 시행이 11월 1일부터 본격화됐죠. 이 시행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의 기사인데요. 연말 특수는 아직 체감 못한다라는 또 기사까지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소기업중앙회는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이 종사자들의 소상공인 60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60% 가까이 58.7%가 확진자 급증은 다소 우려가 되지만 생업 유지를 위해서 위드 코로나 시행은 불가피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생업 유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죠. 또 크게 우려되지 않으면서 이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2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의 80%는 또 위드 코로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이 매출 회복은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소상공인의 62%가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해서 이 매출 회복이 코로나19 이전에 월 평균 매출의 25%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네요. 이 소상공인의 대다수는요, 이 92.8% 가까이가 연말 송년회 시즌인 이달과 다음 달 손님 예약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0%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년비 증가율은 25% 미만인 소상공인은 85.4%, 전년비 증가율 25% 이상이 소상공인의 7.4%밖에 집계가 안 됐다고 하네요. 이에 이 경제정책본부장은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이 위드 코로나 시행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소상공인 80%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긍정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요소수 매점 매석 단속 첫날 수입업체 쌓아둔 요소 3,000톤 찾았다라는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발췌를 한 기사이고요. 요소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부가 이 요소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합동 단속을 벌인 지 하루 만에 업체를 적발했는데요. 이 수입업체가
보관 중인 요소 3,000톤을 확보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요, 오늘 오전에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매점 매석 합동 당속 결과와 국내 수습 현황을 중점으로 집중 점검한 것인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를 시행한 첫날인 오늘 이 단속반이 무려 전국에 70여 개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해요. 이 가운데 판매업체의 한 곳의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단속반은 조속히 경찰에 위반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한 곳은요, 요소 3,000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 2,000톤은 2,000톤 중에서 7,000톤이 업체와 협의해서 곧바로 국내 대형 생산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 요소수 생산을 마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정에 투입해서 요소수로 전환하고 총 600만 리터를 추가 공급하고 운송 지원을 통해 생산 속도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말 요소수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단속을 벌여서 한 곳의 위반 업체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또 해외로부터 요소와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죠. 홍남기 구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또 문수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요소 수입에 대한 할당 관세 인하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함께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 수급 조정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과 소방당국의 요소수 수요에 관련해서는요, 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 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소방청의 요소수 재고분 3, 4개월분을 비축하는 등 현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요소수에 대한 이 집중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상 최고치 경신 상승세 지속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뉴시스에서 발췌를 한 기사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지 시간 8일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약 7,972만 원 이상 올랐고 이더리움은 사상 처음으로 565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8,200만 원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죠. 이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책임자 미켈 모후는 오늘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 임박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JP모건은 어땠을까요? 최근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14만 6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또 전망을 했는데 올해 단기 예상 가격으로는 7만 3천 달러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이러한 가격 상승과 상승세 지속 전망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이 SEC가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것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또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 점이 이 투자 리스크를 줄였다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다음 주 4년 만이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호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지난 2017년에도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죠. 세그윗 업그레이드가 당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템 루트로의 업그레이드는 이 개인정보 보호와 효율성을 향상하고 결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능인
스마트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또 호재로 작용한 비트코인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또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또한 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구현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더 이른 지난 10월 말에 올테어라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구현했는데요. 이 이후로 상승세를 또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의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보안성, 지속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년 중에 진행이 될 이더리움 2.0의 출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이로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기사 살펴봤습니다. 상승세가 지속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돋보였던 기사였네요. 이 세 가지 뉴스 기사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번에 두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어떤 기사일까요? 네 번째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네, 머스크 지분 매가 트윗에 테슬라 5% 급락, 1200슬라에서 다시 1100슬라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 발췌한 기사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머스크가 또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 트윗에 테슬라가 5% 넘게 하락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1200슬라에서 다시 1100슬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머스크의 사진이 보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사진이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의 사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 최고 경영자 CEO가 올린 트윗에 1200슬라를 돌파했던 테슬라 주가가 다시 1100슬라로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의 기사입니다. 이 테슬라 주가는요, 최근에 굉장히 올랐는데요. 전장보다 굉장히 올랐었는데 11월 8일이죠. 현지 시간 11월 8일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정장보다 4.8% 하락한 1162.94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5일 종가는 1222.09달러였는데 5% 가까운 하락을 보인 건데요. 이 머스크가 현재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 처분을 두고 이 트위터의 설문 결과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한 건데 테슬라의 시가총액 역시 하루 만에 약 70조 원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지난 6일이죠. 현지 시간 지난 6일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들어 미실현 이익이 탈세 수단이 된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다. 그래서 내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는 글과 함께 이 주식 매각에 대한 설문을 올렸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의 또 답변도 재밌습니다. 24시간 동안 진행된 설문은 총 300만 명이 넘게, 350만 명이 넘게 또 참여를 했는데 60% 가까이 찬성을 외쳤다고 하네요. 42%가 반대를 표했고요. 이는 미국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일명 억만장자세 법안이 상정된 대한 조치로 보인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요, 상정 직후
철회를 하기도 했지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에 머스크가 자사주 매각이라는 표를 꺼내 든 것이라고 하죠. 이어 그는 어떤 결론이 나온 듯 이 설문 결과를 따라서 보유재산 주식이 지금 보유재산이 주식밖에 없다고 하네요.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팔게 될까요? 지분이 지금 10%를 판다는 이야기고 네티즌들이 60% 가까이 찬성을 외쳤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 주식의 10%의 가치는 약 25조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정말 자사주 10%를 매각한다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테슬라 주식 보유자들은 미리 주식을 팔아서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죠. 다만 또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른 걸로 풀이가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을 해야 하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또 주목되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보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 백신 접종 안 해도 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노컷뉴스에서 발췌를 했던 기사이고요. 어떤 기사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좋다는 이야기 속에서 머크의 주가는 떨어지고 화이자가 오르면서 또 우리나라 국내 주식까지, 이 바이오 주식까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에 또 백신 접종은 안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이에 반문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소제목 한번 살펴보죠. 치료와 예방 효과 헷갈려선 안 돼. 확진 초기 때만 치료제 효과가 있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머크와 화이자가 먹는 치료제를 각각 개발을 했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예방 효과를 혼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8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카이저 가족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72%가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한 가운데 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과 가치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백신 접종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치료제가 또 조사가 있었는데 치료제가 백신 접종 확대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8명 중 1명은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화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구의원금 성인의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나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속에서 화이자의 주가가 치솟았죠. 머크도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입원과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약은 영국에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죠. 이제 미국만 남아있는데 보건당국의 승인이 남은 미국에서는 이르면 12월에 또 시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2월이면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죠. 영국에서는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12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도 미국과 따르겠다라는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특히 감염 초기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화이자의 백신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은퇴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입원 위험을 무려 86% 넘게 감소시킨 것으로 집계돼서 여전히 강력한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또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가 감염 초기에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셀린 가운더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일단 호흡이 가빠지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면역 체계가 이미 고정나는 상태에서는 치료제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신 전문가인 이 피터 호테즈 박사는 어땠을까요? 이 바이러스가 복제 단계에서 염증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치료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 초기 단계에서는 잘 알아차리지만 염증 단계가 시작되는 산소 수치 감소는 잘 느끼지 못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백신 접종에 대한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경제 뉴스 5개 기사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